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엄마표 문해력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습관과 태도를 결정하는 가정 내 독서 분위기. 자, 독서 분위기. 독서는 문해력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주제죠. 가정에서 결정됩니다. 가정의 분위기. 예를 들면 거실이 어떤 모습인가,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혹은 책 읽기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제거되어 있는가 에서부터 시작될 만한 이야기들인데, 함께 책을 읽을 만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엄마표 문해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강도보다는 빈도가 중요하다. 자,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의 기초를 놓으려면 가정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문해력. 제가 아까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해력의 기초는 가정에서 놓으셔야 돼요. 최근의 학교 교육에서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이 부분을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제가 엄마표 문해력 학습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 문해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모든 배움에는 과정이 있고 원리가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4단계 학습법이 있습니다. 자,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이 4단계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역량 진단, 계획 수립, 계획의 실행, 그리고 실행의 평가입니다. 자, 보통 많이들 강조하시는 게 이 실행이에요. 일단 공부를 해, 일단 책을 읽어,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읽기 전에 무엇을 읽을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계획을 하려면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내게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어느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 진단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학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해력 진단을 어떻게 쉽게 가정에서 해볼 수 있을까? 먼저 제안 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온라인 테스트들입니다. 최근에는 이 문해력과 관련해서 온라인 학습 사이트들이 여러 가지 문해력 테스트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스들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EBS, 당신의 문해력. 아마 이 다큐멘터리 너무 유명해서 다들 보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해력 테스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학년별 난이도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다소 국어 시험 같은 느낌도 없진 않지만 문해력의 어느 정도의 기준점들 참고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메가스터디를 비롯해서 수박시닷컴, 초등 관련된 교육 사이트들이 다양한 문해력 온라인 테스트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이 정도의 테스트들을 무료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올라가 보면 사실은 문제를 풀려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문제풀이, 왜요? 객관식이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읽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집들을 활용하시면 좋은데, 문제집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문해력 확인과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집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국어 문제집입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EBS 만점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역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교과서의 보조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쓰고 있는 교과서의 출판사 교재를 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신의 학년에 맞는 어떤 국어 문제집을 풀어도 대동소이합니다. 이 국어는 문법부터 말하기와 쓰기, 또 문학까지 포함해서 교과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금 포괄적인 성격의 문해력 테스트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독해 문제집이에요.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자, 국어의 영역에서 독해 부분만 떼낸 겁니다. 대표적으로 문법을 다루지 않아요. 자, 독해력에는 크게는 문학 파트와 비문학 파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이해력, 비문학에 대한 이해력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비문학 독해집인데 비문학 문제집만 뽑혀 있는 거예요. 아까 살펴본 독해 문제집과는 다르게 문학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 전체에 대한 감상 능력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외운 지식을 물어보는 내용들도 있는 반면 비문학 독해 문제집은 말 그대로 그때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다소 배경 지식 없이 또 문학과 관련된 감상 능력과 상관없이 읽기 능력만 테스트한 데는 어쩌면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빠작과 같은 교재, 비문학 독해 문제집을 활용하실 때 어떻게 하면 문해력 테스트를 할 수 있나? 자, 저런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의 특징이요.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 문제집을 혼자 술술 풀어갈 정도가 되는지 정도로 가늠해 보시면 돼요. 3학년이라고 하면은 3학년 맞는 수준 정도의 교재를 또 학년에 맞는 교재를 풀거나 그 교재를 수준에 따라 달리해 보면서 아, 이 정도 시중 문제집을 풀 만한 문해력은 갖추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세 번째는 자, 보셔서 알겠지만 바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가 좀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하는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교과서 이해가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교과서는 단순히 그 안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학습적 역량과 배경 지식, 학교에서 배운 교과 개념까지가 모두 포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교과 수준의 지식을 학습함과 동시에 문해력이 함께 갖추어져 있어야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교과서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 번 읽고 소화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어쩌면 교과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요. 자, 교과서를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가? 우선 그냥 읽기만 하면 될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아이들이 제대로 읽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요약하기 연습입니다. 자, 요약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읽은 교과서의 한 챕터, 한 3, 4장 정도 되는 분량들을 봤다면 교과서를 덮고 요약을 해보도록 시켜보는 거예요. 그 요약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앞에서 문제집은요, 오지선다 객관식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고르면 풀 수 있어요. 즉, 정확히 몰라도 답에 비슷하게 갈 수는 있는데 요약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만큼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세네 쪽 혹은 한 장 전체를 보는 게 어렵다면 한 페이지만 가지고 요약을 시켜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금세 가정에서도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특히 지금 학년에 맞는 교과서들을 과목별로 짚어보면서 그 문해력을 진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드리는 꿀팁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같이 적용해 볼 과제인데요.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요약해 보기입니다. 자, 일주일에 한 권이라고 해서 꼭 매일매일 나눠서 하루씩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한 번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혹은 그 한 권 전체를 요약하는 게 힘들다면 정해진 분량대로 소분해서 필요한 만큼만 요약하는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 아까 앞에서 교과서 읽기, 교과서 요약하기가 잘 되지 않는 친구들은 자신의 학년 수준보다 조금 더 쉬운 책을 가지고 요약하는 연습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을 요약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요. 책 요약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 속에는 이미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읽고 독해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이해, 사고하고 그것을 입 밖으로 끄집어내 표현, 말하기 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포함되어서 완성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지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정에서 무엇보다 문해력을 진단함과 동시에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 생각하기까지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요약하기.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과 어떻게 요약하기 해보면 좋을지,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어려운 책 고르지 말고 아이들이 적절하게 해낼 수 있는 좋은 책을 함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